우리는 왜 늙는 걸까요? 40대보다 60대에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면 더 이상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공학적 한 끼를 연구하는 친정언니입니다. 오늘은 마크 하이먼의 영 포레버리라는 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노화가 질병이라고 규정됐다면 노화는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노화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화를 늙는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늙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생기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백내장이 오고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화로 인한 질병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노화로 인한 질병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랜 시간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노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늙고 병들고 아파서 씨름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모두 다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기억력 저하, 이 모든 현상들이 노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 아닌 우리 몸속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WHO에서는 보통 평균 사람들이 수명의 20%를 질병에 시달리면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16년 동안 질병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뇨가 있을 때, 혈압이 있을 때, 골다공증이 있을 때 각각 다른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치료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마크 하이먼이 전공하고 있는 기능의학에서는 우리 몸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우리 몸속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질병들을 하나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이 발병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작용을 되돌리고 체내의 회복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포와 조직을 재생하고 복구하고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타고난 체내 치유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환경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질병들은 바로 이 염증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염증이 체내의 면역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독소 물질,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이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 시스템, 염증이 과해지게 되면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포레버 책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에너지 감지 시스템입니다. 간헐적 단식 하고 계신가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목적은 살을 빼는 데 있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인슐린 반응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mTOR, 세 번째가 AMPK라는 효소 반응, 그리고 네 번째가 시루트린입니다. 이 4가지 에너지 감지 시스템은 우리 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해독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고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세포에 전달하고 수명이 다한 단백질을 분해해서 재합성시키고 DNA를 보호하고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주거나 보호해주는 역할들은 바로 이 에너지 감지 시스템이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은 동일한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켜지고 음식물이 섭취되지 않았을 때 꺼진다는 겁니다. 인슐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설탕,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당을 근육과 간으로 저장시킵니다. 하지만 다 저장하고도 남은 당은 바로 지방세포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내장지방으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 내장지방이 바로 모든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계속 끊임없이 먹는다면 인슐린은 계속 분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더 많은 내장지방이 몸에 쌓이게 되고 염증과 노화가 촉진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mTO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TOR은 공복 상태일 때는 시스템이 꺼져서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가포식은 낡고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재합성할 때 쓰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가포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쓰레기장이 될 거예요. 음식 섭취를 제한해서 mTOR 활성 시스템을 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MPK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는 ATP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ATP는 인산 분자를 떼어주면서 에너지를 세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을 해독하고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AMPK 또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에너지 전달 시스템은 시루토닌인데요. 시루토닌은 신호 전달 단백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DNA를 치유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하고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루토닌 역시 호르메시스라는 적정한 외부 자극,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데요. 단식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체내 에너지 감지 시스템을 모두 알 필요는 전혀 없지만 모든 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와 복구, 작용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헐적 단식, 식사 시간 제한,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고 복구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 몸에 주는 건강과 노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헐적 단식, 식사량 제한, 식사 시간 제한은 우리 건강을 위한 필수 행동입니다.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에너지 감지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장 환경입니다.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면역 시스템은 장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 유익균이 면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익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는 가공식품, 단순당, 설탕, 밀가루, 면, 그리고 밥, 탄수화물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 장으로 가기 전에 소화 흡수가 됩니다. 장에 있는 유산균이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아마 장내 유산균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내 유산균을 먹여 살리려면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야채와 껍질째 먹는 과일을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합니다. 야채는 모진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메시스라고도 하는데요.
호르메시스는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던 단식, 운동 등이 좋은 호르메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메시스는 우리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채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야채의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장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성분은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나쁜 박테리아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유해균들은 조눌린이라는 성분의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이 조눌린은 장 누수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입니다. 조눌린은 유해균에 의해서도 생성되지만 글루텐에 의해서도 생성이 촉진됩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루텐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내 염증을 만들고 그리고 장 누수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루텐은 셀리악병,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셀리악병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를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설탕과 단순당,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가장 주요한 염증 유발 물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설탕은 또한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화를 막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끊어야 될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설탕입니다. 특히 이 당은요, 신체에 있는 모든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킨에 설탕을 발라서 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워지는 과정에서 이 치킨의 겉표면이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이 체내에서 이루어지면 체중 당화물이 생성이 되고 이 체중 당화물은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당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당이 콜라겐과 결합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피부가 약해지게 됩니다. 피부 노화가 발생하는 거죠. 눈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키면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져서 고혈압이 걸리고 심장병, 심장질환,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설탕은 DNA를 손상시킵니다. 무엇보다 설탕은 중독성이 강해요. 단 것을 먹을수록 더 단 것을 탐닉하게 만들죠. 그리고 설탕이 집중력 저하의 주요 물질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죠. 제 전자책 바보야, 문제는 설탕이야 라는 책을 보면 설탕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왜 노화 방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제일 먼저 끊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끊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지중해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탄고지식인데요.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70%는 지방으로 채우고 20%는 단백질로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를 탄수화물로 채우는 식단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해조류, 생선을 많이 먹고 야채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샐러드로 먹고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로 소량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단입니다. 이러한 지중해식 식단으로 건강과 그리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끊어야 된다. 밀가루는 먹지 마라. 칼로리 제한해라. 식단 조절해라.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처음 듣거나 너무 생소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네, 이 영포레버에서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신 의학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압 산소 치료법 같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일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좀 많이 대중화돼서 일반 분들도 많이 DNA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DNA 검사를 통해서 내가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바람직한 현대의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DNA에 의해서 건강에 영향을 받는 확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엑소포점이라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엑소포점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내가 받는 영향인데요. 우리의 의식, 생각, 경험이 우리의 건강에 90%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자기 암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 등이 나의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90%라는 정말 큰 확률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좋은 대인관계, 유대감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정말 단순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의 에너지 감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제한하고 칼로리를 제한하고 저탄 고지식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수면질을 유지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면 우리는 노화를 예방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화를 늦추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60대가 돼도 40대보다 더 건강하게 활동하고 테니스도 치고 더 많은 사람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학적 한끼를 연구하는 친정언니였습니다.